조자룡이 간다 TV의 감독을 맡고 있는 조자룡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상권 분석이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들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활용하지만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내가 현장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트를 맹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 어떠한 형태로 매장을 구하고 상권 분석을 하는지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서 오늘은 상권 분석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영원한 조자룡이 간다 TV의 고정 멤버 2명,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이 주식회사 위의 최영진 대표님, 오른쪽이 샐러드 로엔트라타의 김성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최영진 대표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위의 최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샐러드 로엔트라타 김성규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거창하게 이게 상권 분석이지 현실적으로는 매장을 어떻게 구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매장을 구하는 게 상권 분석을 하는 게 업종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두 분께서는 지금도 필드를 직접 뛰면서 상권 분석을 하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영진 대표님께서 매장을 찾는 방법에 이제 대표님만의 그런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상권 분석을 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업종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상권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권에 모이는 연령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기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시간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가정을 하고 상권 분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지역을 갑니다. 저희 윗짐이라는 브랜드는 보통 이제 저녁 장사가 주 타겟이고 직장인들이나 가족 단위가 주 타겟이에요. 그리고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이 술이랑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뭐 시간대라던가 연령대라던가 이제 그렇게 타겟을 잡고 거기에 맞는 상권 그 동네를 갑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저녁 때 봐요. 어떻게 이제 평일날 한 2, 3일을 보고 주말에도 꼭 봅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를 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유동인구라던가 뭐 연령대라던가 이런 걸 이제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그 동네 부동산을 갑니다. 일단 부동산을 가서 상가가 이제 어디 나와 있는지를 가서 이제 물어보겠죠. 여기저기 상가 소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영진 대표님,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인트로에서 온라인에 대한 상권 분석 시스템이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참고를 하고 현장에 가시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걸 봤었는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참고할 정도는 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춘천이다, 그럼 제가 이제 춘천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상권을.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춘천 먹자국을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춘천 맛집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기는 모이는 데가 어느 동네구나 정도는 알고, 아무래도 이제 주 타겟층이 30에서 50대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오피스 상권을 많이 보고, 근데 주거 상권도 저희 음식 같은 경우가 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서 먹기 때문에 주거 상권도 뭐 예외를 두진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그 상권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영업할 시간대를 위주로 주로 좀 보고, 그것도 이제 계속 길거리에 서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좀 사람들 이제 나이 연령대나 그 상권에서도 예를 들어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거리가 있을 거고, 네. 좀 빠지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A급, B급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거 좀 파악을 하고, 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식당을 들어가서 밥을 먹어봐요. 하루에 한 5군데를 가요. 가서 간단하게 먹고 나서 또 바로 다른 식당 가고, 다른 식당 가고. 내 업종이 아니어도 여러 군데 식당에 근처 식당을 다닌다 이런 얘기시죠? 일단은 저랑 관련된 업종을 먼저 가죠. 비슷한 업종. 왜냐면 여기가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 먹는 그런 뭐 저녁의 개념이 아니고, 일단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의 밥을 먹고 나옵니다. 그럼 윗짐이 아니어도 윗짐과 관련된 수산물이 됐든 아니면 돼지갈비찜이 됐든 뭐 이런 곳을 가서 먹는다,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시잖아요. 수산물 돼지갈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저희의 컨셉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먹을 수 있는 컨셉이에요. 그런 곳을 그런 그러면 곳. 주위에 비슷한 업종을 가봤을 때 어떤 거를 얻어오나요? 어떤 것들을 조사해 오나요? 연령대, 일단 연령대, 그리고 이 상권에서 술을 얼마나 먹는지.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항상 뭐 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술을 염두에 두고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또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어린 20대 초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돈이랑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 업종에 맞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30대에서 50대 정도의 타겟층을 만든 브랜드인데 주위의 상권을 가봤을 때 그 나이대들이 있어야 회전이 되고 객단가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근데 막 20대만 바글바글 10대 있고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거네요. 그죠? 그런 데는 아예 가지 않죠. 주위에 비슷한 상권들을 가서 연령대를 보고 얼마나 술을 먹는지 어떤 메뉴를 시켜 먹는지 또 아니면 이런 분위기라든지 또 회전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본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정도면 그거를 일주일 정도만 돼도 여기 이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이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는 이게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음식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이거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냐. 일단 이거를 기본 전제로 하고 가맹점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최영진 대표님은 윗짐이라는 수산물과 갈비찜을 접목한 아이템이지만 우리 그 김성규 대표님께서는 이제 샐러드와 멕시칸 요리를 접목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 스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상권이 뭐냐라고 하면 좀 어플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호객노노에 가면 분석이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거길 누르면 상권이 나와요. 네. 딱 누르면 상권의 색깔별로, 개수별로, 면적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의 개념은 상권이 상가가 하나 있으면 상가고 상가가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곳이 상권이다. 네, 그렇죠.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는 샐러드가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상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하루 트래픽이 10,000명이야. 샐러드가 가게가 10개가 있어.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쪽은 하루 종일 트래픽이 1,000명이야. 나 혼자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은 이제 걸어서 가는 인장은 전혀 안 하고 무조건 통계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벌고 싶대요. 그럼 1,000만 원을 벌려면 우리 뭐 음식점이 뭐 프랜차이즈 한 15%? 그래서 한 25%? 그쵸? 이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5,000만 원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5,000만 원을 팔 수 있는 매장을 그런 상권을 맞습니다. 많이 되죠. 예. 그러면 내가 5,0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보는 거는 오픈업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오픈업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맞아? 이러죠. 전 제 매장 40개를 찍어봤을 때 80% 이상 맞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동네 장사가 된다 안 된다는 파악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김성규 대표 말씀은 오픈업에 어플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그 지역의 동종업종을 눌러봤을 때 매출이 뜨는 게 80% 이상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브랜드를 봤을 때 맞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장을 가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의 성숙도를 봤을 때 F&B로 무조건 시작하고 네. 이걸 넘어서면은 약간 볼거리와 놀거리로 넘어가는데 볼거리와 놀거리로 넘어가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퇴근하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죠? 다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주거가 있는 상권, 그러니까 복합 상권인 거죠. 오피스 플러스 주거까지 같이 있는 상권. 이렇게 해서 저는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게 참 와닿은 게 우리가 상권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김성규 대표님 말씀은 일단 먹거리가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볼거리와 놀거리까지 있는 상권이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 인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네, 없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 호객노노 분석에 가면 직장인 연봉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신용산역에 가면 그 아모레퍼시픽이 평균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고요. 거기 옆에 LS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작은 상권에다가 작은 상가 한 10평짜리 상가가 아니면 20평짜리 상가가 객단가가 높으니까 1억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성규 대표님께서는 이런 온라인 형태나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고 현장은 어떻게
또 임장을 하나요? 현장을 가면 주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동선이요? 네. 네. 우리가 사람들이 항상 다니는 길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거를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네. 여기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모두가 여기로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회사의 크기, 학교의 크기, 아파트 단지의 크기 따라서 상권의 크기들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머무는 상권들,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까운 데서 내가 장사를 할 건지,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상가가 업종이 들어가야 되고, 역 주변에 있었을 때는 역에 그 주변 사람, 역에 모이는 사람들을 타겟을 파악해서 또 장사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예산에 맞게 움직여야 되고요. 나의 예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얘기 중에 다시 복습을 해야 될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주동선이 있다. 그렇죠. 주동선은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는 길, 주로 다니는 길. 주로 다니는 길. 네. 그죠? 주동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흘러가는 또 네. 상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상권. 이게 주동선이 흘러가는 상권하고 비교해 본다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로 다니는 길인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야. 여기가 무슨 그 강남역이야. 네, 강남역. 근데 회사가 여기서 200m 떨어져 있어.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까운 여기가 머무는 상권. 그 다음에 회사와 가까운 게 머무는 상권.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까워서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싸지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싸지죠. 그리고 이 중간에 우리가 목적을 회사를 가기 위해서 다니는 목적이 있는 이 길이 흐르는 동선이 되는데 이런 곳은 임대료가 싸고 그래도 이런 데 들어가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버거킹, 스타벅스예요. 얘네들은 그죠? 어디에 가든 네, 맞아요. 노출만 되면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혹시 우리 김성규 대표님은 매장을 찾으면서 징크스나 야 이런 데 진짜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매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찾을 때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뭐 샐러드 앤 로트라타의 경우 뭐 그런 곳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안 나오는 곳들. 트래픽, 그러니까 인구의 유동이 없는 곳들. 인구의 유동.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상권분석 시스템 들어가면 인구수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혹시 많이 보는 곳은 어디가 있나요? 어떤 사이트요? 네. 저는 호갱으로 많이 보고 오픈업 봅니다. 우리 대표님만의 브랜드의 매장에 들어갈 때에 이런 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건 뭐가 있나요? 뭐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데 저희 브랜드는요.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저변이 확대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그 핫플레이스가 아니면 안 된다. 핫플레이스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속 연애에 한 10개 이상씩 오픈하다가 작년에는 제가 2개 오픈했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뭐 망한 줄 아는데 물론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일부러 오픈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점주님도 힘들어지고 저희가 지금 몇 개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다시 재정비해가 좀 확 터트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남점 같은 경우 들어갔는데 역시나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뭐 홀이 9평인데 주말에만 200씩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런 핫플에 들어가면 그만큼 보증금과 임대료와 권리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게 남나? 아니면 저게 괜찮나? 이런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장사를 해보니까 월세 1,000만 원인데 1억 파는 곳이 많이 남지 월세 100만 원에 1,500 파는 데에서는 자기 몸만 축낸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상권이 좋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고 하는 곳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다.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보는 건 딱 3가지예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입지가 어느 정도의 그 브랜드를 자지우지하냐. 그래서 제가 90%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입지가 1번이고요. 입지가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입지도 있고 상권의 입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시성이 좋고 이런 곳이 있는 곳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저희 매장이 원하는 평수가 있어요. 가로로 길 거냐 아니면 세로로 길 거냐. 당연히 가로로 긴 게 좋겠죠. 또 이게 손님이 꽉 차도 저희 단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왼쪽이 15평 이상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3번째 요새는 아무래도 좀 SNS 시대고 하다 보니까 공간력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뭐 인테리어 제가 할게요. 아는 사람한테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아요. 저기 레트로에서 잘 되는데 그게 레트로지만 그 안에 요만큼 다른 감성을 넣는 게 그게 센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지랑 구조랑 그 다음에 공간력 3가지를 보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최영진 대표님, 김성규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전달해야 될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1부, 2부로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